교육감 주민 소환 불법 서명 사건과 관련해 홍준표 지사가 도 산하기관 임직원의 일탈에 송구하다며 도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대표이사 등이 구속된 경남FC에서는 묻지마식 정치 인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현역 의원 10여 명의 공천 탈락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해의를 비롯해 공천을 본격화했습니다. 사양길에 접어들었던 동네 서점들이 변신을 꾀하며 지역의 문화사랑방으로 탈바꿈하는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측근들의 주민소환 불법 서명 개입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면서도 일부의 일탈 행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송윤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훈 교육감 주민소환 운동에 조직적인 불법 서명이 적발된 건 지난해 말. 수사 과정에서 박치근 경남FC 대표이사가 서명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고 박재기 경남개발공사 사장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치근 대표를 만났다는 이전에 11월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하시는지 어떠십니까? 네, 만나기는 만났습니다. 두 산하기관장이 홍준표 지사의 측근인 만큼 불법 서명 조작이 어느 선까지 연루됐는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침묵하던 홍준표 지사가 주민소환 불법 서명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민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산하기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 주민소환과 관련한 또 산하기관 임직원의 일탈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홍 지사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직접 책임은 없지만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홍 지사 주민소환 시민단체 측은 이번 사과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불법 서명의 진실을 밝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대표이사와 총괄팀장이 구속된 경남FC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임시 대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창단 10년 차를 맞았지만 개막전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구단에 대해 구단 안팎에서는 구단주인 현 도지사의 묻지마식 정치 인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FC 대표이사와 총괄팀장이 구단과는 무관한 정치 활동으로 구속됐습니다. 구단은 그야말로 사면 초과에 빠졌고 대회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가까스로 팀을 구성해 재기를 노리는 선수단에게 사무국 마비 사태는 치명적입니다. 홍준표 구단주가 프로구단과는 거리가 먼 선거 캠프 출신 박치근 대표이사를 임명한 것은 지난해 7월. 공무원 출신 대표가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그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동안 선수 출전 제동과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는 승강제 폐지 발언, 유스팀 일방 해제 등으로 스포츠스로부터도 퇴진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안으로는 직원들을 동원해 교육감 주민 소환에 개입한 겁니다. 오늘 열린 이사회에서는 이런 정치 인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정치 활동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쌍벌위원회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우리 경남FC는 축구로서 유명한 게 아니고 우선적인 면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구단주 어떤 분을 내리시든 우리 이사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아닌 건 아니다고 해주셔야 돼요. 올해로 창단 10년을 맞았지만 구단은 전 대표들의 이딴 구속으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임시 대표를 선임한 경남FC가 오는 21일 주주총회를 열고 어떤 대표이사를 선임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여야가 경남 16개 선거구 가운데 일부는 단수 공천을 확정짓고 이번 주부터는 경선도 시작합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추가 경선적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일부 현역 의원의 교체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창원 합포 단수 추천과 창원 의창, 창원 진해 경선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창원 합포는 이주영 의원으로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또 창원 의창과 창원 진해는 이번 주 중반부터 여론조사 경선이 시작돼 다음 주면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추가 경선 지역 발표가 예정돼 있어 사실상 이번 주에 경선 윤곽이 완전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아직까지 경선과 단수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새누리당 현역 의원 10여 명의 교체폭입니다. 추가 경선 발표를 앞두고 탈락하는 현역 의원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차 발표는 그런 거 없어요. 예, 당분간은 없어. 왜 그러냐면 심의가 돼야 되거든. 근데 지금 면접하느라고 심의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조금 있어야 돼. 더불어민주당은 경남에서 처음으로 김해의뢰 김경수 예비후보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2명 이상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창원 의창과 양산 등에서 경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새누리당 김해시장 재선거 후보는 김성우, 김정권 두 예비후보의 결선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김해시장 재선거 예비후보 5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한 결과 상위를 차지한 김성우, 김정권 두 후보를 결선 투표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두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9일과 10일 결선 투표를 치른 뒤 11일 후보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경남 연안에는 낚시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해양경찰이 계도와 함께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2일 새벽 낚시꾼 등 모두 53명을 태우고 통영과 거제에서 출항한 어선 3척이 해경 상황실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수차례 호출해도 응답이 없자 해경이 헬기와 경비정 10척을 동원해 수색에 나섭니다. 5시간 뒤 이 낚시배들이 발견된 곳은 제주도 앞바다. 경남의 조업 한계선을 100km 넘어 영업구역을 위반한 겁니다. 진선이 따라앉아 있는 깊은 바다 쪽으로 나가면은 아마 좀 큰 고기들이 있나 봐요. 그걸 남는다고 떴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난달 거제에서는 낚시꾼 12명을 태운 어선이 침몰 직전에 구조됩니다. 사고 원인은 배 밑쪽에 난 구멍. 어선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낚싯배의 안전 불감증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궂은 날씨 속 무리한 운행도 여전합니다. 특히 경남의 낚시어선 수는 990여 척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그만큼 사고 빈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봄철에 낚시어선이나 일반 어선이 출항을 많이 출하가 많습니다. 낚시라든지 어업에 매몰되어 가지고 사고 나는 침수가 되거나 화재가 나는 이런 상황을 미처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가 해경은 이번 한 달 계도 기간을 거쳐 낚시어선의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에 밀려 설 곳을 잃었던 동네 서점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사랑방으로 탈바꿈하거나 책을 보면서 자고 갈 수 있는 북스테이까지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유진 기자입니다. 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책방. 가지런히 놓인 책들이 여행객을 맞습니다. 책을 보며 하룻밤을 묵어갈 수 있는 이른바 북스테이 책방입니다. 책 추천받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와인을 먹으면서 책 읽으면서 좀 얘기도 나누고 그러려고 할 계획입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에 손때 묻은 헌책들이 가득한 이곳에선 주인이 직접 책을 추천해줍니다. 글쓰기 모임을 운영하며 회원들과 함께 책까지 냈습니다. 저도 방금 책을 한 권 추천받았는데요. 책방 규모가 크지 않아서 손님 한 명 한 명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동네 책방이 가진 매력입니다. 대형 서점에 밀리고 인터넷 서점에도 치이지만 작은 서점의 개성을 살려 문화 사랑방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봤던 책 같은 거 아니십니까? 그런 책을 보면서 그 시대를 잠시 생각을 하는 거래요. 나도 그 책 보면 알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도 해주고 막 차도 한잔하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대형 서점에서 느낄 수 없는 따뜻한 감성이 동네 책방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 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정훈 경남교육감 등 교육감 1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각 교육청에 교사 징계 공문을 보내고 이후 2차례에 걸쳐 직무 이행 명령을 내렸지만 14개 시도 교육감은 징계 절차를 유보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인 경남형 기업 트랙이 금융권으로 확대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도청에서 BNK 경남은행과 경남적 4개 대학생 40명 우선 채용을 위한 기업 트랙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 대학생들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유라 2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에서 5,000년 전 신석기 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나무 기둥과 도토리 등이 발견됐습니다. 김해시와 경상문화재연구원은 유라 2지구 유적지에서 도토리와 호두 여러 개, 나무 기둥 등이 발굴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무 기둥을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한 결과 5,000년 전 신석기 시대 유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창원 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 5,6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고용주 53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함안군 법수면에 철구조물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령자들을 주로 고용해 일을 시킨 뒤 수개월간 임금을 체불하는 수법으로 16명의 임금 5,6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주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승강기 안전관리원이 오는 6월까지 진주 신청사로 본사를 이전합니다. 진주혁신도시 한국세라믹기술원 맞은편에 청사를 짓고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원은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을 신축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통영 중앙전통시장 인근에 대규모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통영시는 관광철이나 주말에 반복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98억여 원을 들여 통영 중앙전통시장 인근에 지하 2층 232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주차장 시설 공모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미래에셋그룹과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미래 성장성이 유망한 중소기업 발굴과 투자 유치, 기업 공개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진해경찰서는 폭행 신고를 했던 업주가 바뀐 줄 모르고 이와 무관한 업주를 때린 혐의로 45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